자, 오늘은 이제 발족을 보겠는데요. 한자는 항상 보고 만드는 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발 모양을 이렇게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발족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이제 발바닥이 되겠죠, 여기. 자, 그러면은 발족은 다른 한자에 발족 변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발족이 나오면 발로 하는 거, 발로는 우리가 걸어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발로 하는 운동, 족구가 있죠, 족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기분이 아주 딱 알맞을 때 만족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발족도 되지만은 만족할 족도 되는 거예요. 예, 자, 한자를 공부하고 정말 만족한 문해 능력이 생긴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발족 변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발에 관련된 거 이어서 해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 발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앞에서 배운 여기 뚫을권이 있죠. 그래서 발의 위치가 여기로 올라갔다가 이어서 내려온다. 그래서 이것이 걸을과거든요. 걸을과. 자, 해녀는 요 걸을과 플러스 사람인이에요. 사람인은 앞에서 배웠죠? 사람의 옆모습을 보고 만들었고, 옆에 오면 사람인 편이고, 이것이 위에 오면은 요 납작 사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변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걸어서 한 해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걷는 것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옛 사람들은 언제나 실리주의였어요. 걷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일을 할 때는 농부의 걸음걸이로 벼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는 곡식을 많이 알곡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년도 되지만은 나이년도 돼요. 나이년. 자, 그래서 나이를 많이 드시게 된다. 나이년. 두 법칙에 의해서 요 뒤로 가면은 년이고 앞으로 오면은 연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농산일을. 자, 그래서 한 해라도 먼저 태어났다면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뜻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공경을 받아야 될 일이죠. 네, 그래서 해녀는 부수가 방패간이에요. 방패간. 자, 그래서 방패간은 요것이 방패를 보고 만들었지만은 창이 날라오면은 막기도 해요. 그래서 막을 간도 돼요. 그리고 또 막다 보면 찔리기도 하죠. 그래서 찔린다, 찌른다, 찌를 간도 돼요. 그리고 이것이 범할간도 되는 거예요. 범할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든지 적당히 알맞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도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많이 받으면은 요즘에 피부암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 속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가서 몸을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방패간, 막을간, 찌를간, 범할간데 사람이 다리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땅이죠. 발로 땅을 다져주고 발자국을 내면서 땅 입장에서 보면은 요 찔름을 받는 거예요. 햇빛처럼 땅은 사람이 범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방패간이 부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녀는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방패간. 네. 자, 발족은 발족, 부수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우리는 발로 늘 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길을 간다. 그래서 이것이 길로예요. 길로. 부수는 발족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해녀는 부수, 사람인 플러스 여기 걸을과 부수가 방패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외가 왔네요. 바깥외는 저녁석, 초승달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점치는 일을, 네, 이것은 전복이에요. 저녁석 플러스 전복이 되겠어요. 전복.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이제 예견을 잘 해서 나에게 이롭게 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점복이라고 하는데, 자, 점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쳐야 될까요?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 저녁에 쳐야 될까요? 그렇죠. 아침에 맑은 마음으로 점을 쳐야 되겠죠. 오늘 하루 일과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녁에 예외로 점을 칠 때도 있어요. 점검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이것을 바깥외라고 해요. 예외다. 예, 그래서 외식은 늘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특별한 경우 외식을 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는 일을 이제 외출이라고 해요. 자, 집 밖에 나갈 때는 다 계획하에서 나가는 거지, 무작정 집을 나와서 배회하거나 방황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바깥외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가 나왔네요. 안내는 이것이 이제 멀경이죠. 부수 멀경. 멀경 플러스 들립이에요. 들립. 들립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지금. 그런데 어디로?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자, 그래서 요 멀경은 실제 고울에는 읍이 있어요. 읍 밖에를 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들을 지나면은 들야라고 그래요. 들야. 그리고 이제 숲이 나와요. 숲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숲풀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여기까지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지역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내가 농사를 질 수 있는 우리 지역,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여기까지를 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높은 이제 급수에 올라가면은 이 안내가 무슨 뜻으로 또 쓰이냐면은 여관나로 쓰여요. 자, 여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디 같아요? 잠자는 곳? 네,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자 관직에 있는 나인을 말하는 거예요. 관직에 있는 여관나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동음 이어가 많으니까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정확히 알겠죠? 여관나 하면은 잠자는 여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글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배우면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정확히 알고서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극을 보면은 여자 나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씨를 따갖고 김나인, 이나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안내를 또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흰백, 말할백은 8급에서 배웠죠. 자, 이것은 해일이고, 자, 이것은 가로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로알은 말하는 입이고, 또 해일은 해를 보고 만든 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햇빛은 만물을 생육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햇빛이 되겠죠.
네, 그래서 햇빛은 눈부시게 희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흰백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로 화육을 시키거든요. 네, 좋은 말씀을 들으면은 또 바른 성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할 백으로도 원래는 이렇게 가로알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하나로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유하면은 훌륭한 말씀을 많은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분,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분은 성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과 같은 분으로 비유를 하죠. 사람은 입을 통해 가지고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흰백, 마락백을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백부님 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 흰백은 햇빛으로 쓰일 때는 잣나무, 나무목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달이 무슨 색? 흰색이죠. 자달. 네, 그래서 이것은 잣나무 백이에요. 또 측백나무라고도 해요. 측백나무 백이라고도 해요. 요 눈목이 왔네요. 눈 보고 만든 글자예요. 여기 눈 아래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것을 나무나 쇠에다가 글자를 파야 됐기 때문에 세로로 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눈 아래예요. 눈 보고 만들어서 눈목. 자, 이런 것을 이제 제몬부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눈으로는 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명사로는 눈목이라고 하고 이것은 보다예요. 보다목. 그래서 우리가 가끔 도로에 붙여 있죠. 목격자. 요 보다목이에요. 보신 분. 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목차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오과까지, 식과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목차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 눈목을 씁니다. 그래서 눈의 역할은 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부수를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눈목은 또 이렇게 변형돼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변형된 글자, 고들찍이라든가, 고들찍이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이 이렇게도 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덕이 쌓인다고 그래요. 덕이. 자,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고 바른 사람이 덕을 조금씩 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덕덕이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를청이 나왔어요. 푸를청. 푸를청도 제몬부수, 부수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푸른색을 갖추고 있어요. 씨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래서 요 싹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한자에서 똑같은 게 3개가 오면은 많이 싹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씨앗은 붉은 기를 갖고 있다. 붉을 단이라고도 하고 씨앗 단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푸를청이라고도 하고 절물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우리가 절물소가 있죠? 이거랑 동자예요. 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해요. 이것은 나이년이죠? 네. 자, 그래서 푸를청도 읽었습니다. 자, 푸를청이 이제 부수이기 때문에 음을 또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물이 푸르면은 맑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맑을청이라고 해요. 네. 또 맑은 물이 있으면은 흐린 물이 있어가지고 흐릴 탁에서 청탁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또 비 온 뒤에 해가 반짝 났어요. 그러면은 해가 개었다, 날씨가 개었다. 그래서 이것은 날씨 겠다, 개일청이라고 그래요. 음이 그대로 왔네요. 푸를청, 맑을청, 개일청. 그럼 어른들께는 이제 그 청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할청 하면은 말씀어를 넣어주면 돼요. 말씀어는 아직 안 배웠지만은 청할청. 자, 그리고 우리가 초코파이에 뭐가 쓰여 있나요? 그렇죠. 우정을 나누는 우정정, 사랑정, 뜻정이에요. 뜻을 잘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 네. 그래서 이것이 뜻정이고, 우정정이고, 사랑정이고, 네. 일명 초코파이 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청이 어디까지 갔어요? 정으로 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또 풀을 청자를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매산은 또 제목부스인데요. 산에 관련된 건 전부 매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산이고요. 여기가 올망졸망 작은 산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매산이라고도 하고 매산이라고도 해요. 네. 자,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온 메아리예요. 메아리. 자, 그리고 또 산에 사는 돼지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산돼지를 멧돼지라고 그래요. 추석에는 또 성묘를 가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묘지에 가면은 묘라고 그래요. 또 묘. 옛 어른들은 예, 묘지를 묘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산에 계시다 해가지고 묘에 다녀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수 매산도 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인을 넣으면은 앞에서 배운 한자 신선선이 있었죠? 네, 신선선. 그래서 한자는 부수와 부수 조립이 이제 회의자가 되고 형성자가 되기 때문에 한자는 기초를 잘 해놓으면은 높은 급수는 정말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강강이 나왔네요. 강강은 또 앞에서도 했죠? 자, 강은 물이 흘러서 만들어진 강인데 요 강은 장인공이 맞죠? 장인공에서 뭐가 된 거예요? 강으로 온 거예요. 공에서 강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 중성만 바뀐 거예요. 예, 그래도 이것은 형성자라고 해요. 자, 바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큰 이제 작은 강이 큰 강이 되고 그렇죠? 또 큰 강이 물이 이제 적어지면은 또 작은 배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강을 해봤습니다. 빠진 게 두 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문 밖을 나가는 것을 이제 출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입구라고 하죠. 이런 이제 나가는 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갈 출자는 부수 입 벌릴 감에서 찾아요. 입이 벌려져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감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입 벌릴 감이에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다고 감 떨어지는 거 아니다. 자루가 입이 벌려진 곳으로 물건이 이제 나오죠.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부스 이름이 입 벌릴 감이에요. 그래서 필수는 나갈 줄은 자, 이렇게 쓰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얘는 나갈 줄이에요. 나갈 줄은 부수 어디에서 찾는다? 입 벌릴 감. 자, 그리고 들립은 안내할 때 아까 배웠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다, 밖으로 나간다.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7급 50자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수 들립 8팔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멀경 입 벌릴 감 배웠죠. 자, 그리고 전복 배웠네요. 저녁서 저녁에 점치는 것은 예외다.
점은 새벽에 쳐야 된다. 자, 그리고 매산 산 모양 보고 만든 글자. 그 다음에 방패간, 찌를간. 그 다음에 자, 흰백, 말할백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눈 보고 만든 글자. 눈목, 부수죠? 자, 그 다음에 발족 배웠죠? 발족은 다른 한자에 쓰일 때는 발족 변으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발에 관련된 거. 자, 그리고 푸를청, 자라나는 풀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부수 노래를 해봤는데 3절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상자방 감출의 열십전보 병부절 무릎마디절 굴바위여 사사사 또 소노 입구에 울위 흑토 선비사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세.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상자방 감출의 열십전보 병부절 무릎마디절 굴바위여 사사사 또 소노 입구에 오리 흑토 선비사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세.